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영주 해설위원과 더불어 들어보는 원투펀치 주크박스 두 번째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FIFA 바이러스 그 A매치 주간의 여러 가지 이제 폐해들을 구단들이 이제 받는 경우가 많은데 라리가에서 근자의 부상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부상 및 다른 또 이유들과 관련해서 라리가의 지금 우승권, 최상위권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를 여쭤봅니다. 네, 일단 1위 지로나부터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위 경쟁을 하고 있다고 봤을 때 네. 지금은 뭐 계산하기 편하게 돼 있어요. 1위와 2위, 3위, 4위가 각각 2점 차입니다. 승점. 네.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1위 지로나부터 4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점 차가 6점이거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한 경기 덜 치렀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승리를 거둔다면은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금 피파 바이러스에서 조금 더 유리한 쪽은 역시 지로나입니다. 왜냐하면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A매치에 참여한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적거든요. 네. 근데 지로나도 최근에 그 정말 윙어로서 요즘 아주 상종가로 가고 있는 사비뉴 선수, 이 선수도 지금 당분간은 약간 부상은 있긴 해요. 햄스트링 부상이기 때문에 아마 12월에 돌아올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저도 이제 조사를 좀 해봤는데 12월 중순 안에는 뭐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에는 뭐 도브비크라든가 치가코프 같은 우크라이나 대표팀 차출됐던 선수, 또는 이제 블린트가 네덜란드 대표팀, 파블로 토레가 스페인 21세 이하 대표팀, 그리고 양야 에레라가 베네수엘라 대표팀 갔다 왔지만 이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어요. 네, 지금 지로나의 걱정은 말씀하셨던 사비뉴예요. 사실상 에이스가 사비뉴거든요. 그러니까 사비뉴가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이 블린트가 측면 쪽으로 빠지면서 선수들의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특히 사비뉴가 중앙 쪽에서 골을 많이 넣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비뉴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가 관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로나가 지금까지는 리그에서 1패밖에 당하지 않았어요. 레알 마드리드를 만나서 1패를 당했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패배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죠. 11승 1무 1패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일정이 쉽지가 않아요. 송 의원님이 처음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A매치 주간 지금 직후에 벌어질 이 상황에서는 레알 바르셀로나보다는 그래도 지로나가 한결 유리하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끝날 때 말씀을 들어보면 근데 앞으로 좀 뭐 일정이 어려워요. 아니 제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A매치 바이러스가 가장 약한 팀은 지로나가 맞아요. 일단 거기까지. 근데 지로나가 사비뉴가 부상인 것도 맞고 이전보다는 일정이 어려운 것도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비뉴의 빈자리를 파블로 토레로 메우던 포르투로 메우던 결국 이 자리를 메우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해야지만 계속해서 우승할 수 있는 그 경쟁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은 빌바오, 발렌시아, 바르셀로나로 이어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새해에 대해서 첫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로나 입장에서는 요 고비만 넘기면 지로나는 올 시즌 어떻게 본다면 계속해서 1위 경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계속 갖게 만든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팀들은 피파 바이러스가 심해요. 그러니까 사비뉴 선수의 부상은 지로나도 분명히 요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좀 의문부호가 붙기는 하는 요소가 있지만 다른 팀들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너무 크다. 더 크다. 네, 그래서 어려운 일정이지만 일단 지금 지로나가 유리한 고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사실이다. 레알과 바르셀로나가 지로나를 추격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 팀들에게 지금 빨간불이 켜졌죠. 그러니까 지로나가 지금 기세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추격하는 그 속도를 계속해서 높여가야 되거든요.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근데 레알 마드리드는 추격하는 속도가 나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마드리드 더비 패배 이후에 공식 10경기에서 패배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승점을 쌓아 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다만 레알 마드리드는 지금 이 순간 부상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제 적어봤는데 이제 크루투와 밀리탕 선수는 내년 4월 정도 복귀 예정인 선수들이 기본적으로 있었고 여기에 이제 아르다 귤러 선수가 뭐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확실하게. 근데 케파 선수가 또 지금 부상을 당해서 연말에나 돌아올 것 같고 여기에 비니시우스, 카마빈가, 추아메니 이 세 선수가 아마 올해는 못 뛸 가능성이 높아요. 이 중에 이제 추아메니 선수가 그래도 좀 돌아올 수는 있는데 근데 12월 중순 넘어가면은 라리가도 휴식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기 직전에 돌아오면 사실 소용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아메니 선수도 1월 달에나 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비니시우스 카마빈가 선수는 무조건 뭐 1월 중순 이후에 보게 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부상자가 많은데 벨링엄 선수도 주말 경기부터 뛸 수 있을지 없을지를 레알 팬들이 약간 근심하시기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벨링엄 선수는 아마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찌됐건 부상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레알이 잘 버텨내면서 이제 내년 한 1월 중하순까지 잘 버텨야 될 것 같거든요. 요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안첼로티 감독이 레알 마드리드가 계속해서 부상자가 나오는 가운데 잘 메워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성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초아메니와 카마빈과 비니시우스가 동시에 부상을 당한다? 이거는 문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A매치 이후에 레알 마드리드가 좀 들썩이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주드 벨링엄하고 다니 세바요스가 부상해서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왜냐면 네. 훈련은 복귀를 했으니까 네. 돌아온다는 가정하에 미드필드 라인은 재편이 들어가야 되고요. 공격 라인은 비니시우스가 이미 부상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미드필드 라인은 재편이 아니라 그냥 그 크로스 모드리치 회귀 아닌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3-1-2로 간다고 치면은 네. 토니 크로스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면서 토니 크로스, 모드리치, 발베르데로 가야 되는 거고 예. 그 가운데 세바요스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공격 쪽에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부상이기 때문에 호셀로 호드리고를 투톱으로 쓰고 주드 벨링엄을 1회 자리에 놓는다고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게 일단 레알이 가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죠. 네, 4-3-1-2 포메이션에서. 근데 브라인 디아스를 활용하는 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브라인 디아스를 4-3-1-2 자리, 주드 벨링엄 자리에서 썼다 할지라도 브라인 디아스가 왼쪽에 빠져서 플레이를 많이 하면서 4-4-2 형태로 바꿀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드필더 숫자가 3명 쓰는 거에서 2명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발베르데를 오른쪽 측면에 쓴다면은 계속 3명을 쓰는 상황이 되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드필더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첼로티 감독이 올 시즌 시작했을 때 플랜 A에 초아메니, 카마빈과 발베르데를 투입한 거는 중원에서의 속도와 압박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예요. 물론 모드리치가 주로 교체 출전해서 클래스를 보여줬고 토니 크로스도 지금은 뭐 거의 선발 출전하고 교체 출전하면서 출전 횟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제 힘을 발휘하지만 이 선수들보다는 젊은 선수들이 조금 더 빠르게 뛰고 강하게 뛰고 부딪힌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용을 한 거고 그거는 공수 밸런스를 생각한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드리치, 토니 크로스가 나왔을 때는 중원에서 후반전의 기동력이라든가 압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이제 모드리치 크로스 선수를 막 두 선수를 동시에 선발 기용하고 그랬을 때는 분명히 이제 경기 후반이 걱정이 되고 또 지금 선수진의 상황에 따르면은 모드리치 크로스 선수가 연거푸 계속 경기를 또 소화해야 되는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걱정일 것 같고 그리고 카마빈가 선수가 없는 거는 이런 문제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카마빈가 선수가 사실 결정적인 상황이 되면 레프트백 역할도 네. 해줬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레프트백의 옵션도 이제는 사라졌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안첼로티 감독이 카마빈가를 레프트백으로 쓰는 중요 경기들을 생각했을 때는 어찌 보면 안첼로티 감독 생각에서는 레프트백으로서 퍼스트 옵션이 카마빈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중요한 길목에서는. 네. 프란 가르시아라든가 맨디보다는 역시 오히려. 카마빈가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왼쪽 측면 수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죠. 미들만 공백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왼쪽 측면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죠. 네. 네. 사실 중앙 수비 쪽에서 밀리탕 빠진 것도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물론 지금은 잘 버티고 있지만 마드리드 더비에서 헤더에 의해서 3골 실점했잖아요. 네. 밀리탕이 있었으면 그렇게 실점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크루투아 골키퍼 부상에 케파 부상이니까 루니 골키퍼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또 회기가 되는 네. 거죠. 근데 네. 루니 골키퍼가 잘해주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크루투아 골키퍼하고 무게감을 비교하면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다운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도 좀 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그래도 레알은 버틸 수 있을 것이다. 버틴다. 아, 저 두 번째 선택지는 듣지도 않고 그냥 네. 답을 찍었어요. 못 버틴다고 생각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아니 그렇죠. 그 버틴다 못 버틴다. 네, 버틴다. 그 무조건 버틴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경기 일정을 봤을 때 카디스, 나폴리, 그라나다, 베티스, 우니온 베를린, 비아레아, 알라베스리요. 그런데 챔피언스 리그는 레알은 이제 부담이 좀 적죠. 네.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버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기 레이스에서 어떤 팀이 운이 따르고 운이 따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할 때는 주축 선수들이 부상일 때 경기 일정이 좋은 경우에는 운이 따랐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레알 마드리드가 비니시우스라든가 추아멘이라든가 카마빈가라든가 이런 주축 선수들이 동시에 빠졌을 때 엘 클라시코가 있고 마드리드 더비가 있고 이러면은 더욱더 고민이 될 텐데 지금 일정을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는 그나마 좀 수월한 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는 버티긴 버티는데 문제는 소위 얘기해서 원정 경기에서 미끄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무승부로 끝나거나 네. 이런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 거죠. 네, 그런 걱정은 있지만 그래도 근근히 버틸 수는 있을 것으로 본다. 네. 일정이 그래도 호의적이다. 그렇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바르셀로나의 정말 엔진이자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가비 선수를 잃었습니다. 가비 선수의 앞으로의 커리어에 정말 이게 마이너스가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네. 있고요. 그러니까 뭐 돌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돌아온 다음에는 또 가비 본연의 모습을 곧바로 다시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여기서 바람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뭐 숫자적으로 보면은 바르셀로나의 부상자는 레알 정도 수치는 아닌데 아니에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가비가 너무 중요한 선수 아니었느냐라는 느낌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가비가 해주는 역할이 상당히 많았죠. 전방부터 압박해주고 그리고 공격을 풀어주는 역할도 해줬고 또 한 가지는 왼쪽 측면에서도 플레이를 하고 중앙 쪽에서도 플레이를 하고 그러면서 저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엔진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비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많았고 이 선수가 아직 어린 선수인데 8개월짜리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죠. 이미 바르셀로나 팬들은 안수파티의 경우를 봤기 때문에 안수파티가 부상당하기 전에 골을 누구보다도 쉽게 넣었던 선수인데 그 다음에는 몸을 좀 사리면서 골을 넣었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브라이튼으로 임대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비도 돌아온다면 뭐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스페인 축구협회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네. 페드리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 대표팀, 스페인 올림픽 대표팀 계속해서 차출이 되면서 그 다음부터 근육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근육 부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페드리 같은 상황이 있었는데 가비 같은 경우도 스페인 대표팀에 데뷔한 이후 스페인 대표팀의 모든 경기에 출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비도 사실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물론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올 시즌 바르셀로나 선수들 출전 시간을 봤을 때는 첫 번째가 테오 슈테겐, 두 번째가 긴도안, 세 번째가 가비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는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안 됐다는 아쉬움이 있는 그런 측면인데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이 불부터 어떻게 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네. 바르셀로나는 어떨 것 같으세요? 가비 없는 앞으로의 행보가. 저는 다가오는 주말 경기부터 좀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정 적어 오셨죠? 네, 일정이 어떻게 되죠? 바에카노 경기예요. 라요. 네. 네. 이 원정 경기 치르고 나서 홈 3연전이 펼쳐지거든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리그 지금 부담이 좀 있죠. 네. 레알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난 샤흐타르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네. 포르투하고 조 1위를 다퉈야 됩니다. 그래서 포르투하고의 홈 경기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 경기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고 네. 그 다음 경기가 지로나전입니다. 이거는 뭐 아틀레티코 지로나전은 정말 순위를 걸고 네. 혈투를 벌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이 홈 3연전을 다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저는 오히려 포르투전이 정말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만약에 포르투 아틀레티코 지로나전 중에 어느 경기가 제일 중요해라고 물으신다면 제가 만약 바르셀로나 입장이면 그래도 포르투전. 그러니까 유럽 클럽 대항전에서의 더 이상의 실족은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일단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가비가 장기 부상에 빠졌고 그 가운데 테오 슈테겐이 허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테오 슈테겐 선수도 지금 주말부터 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네. 약간 물음표는 붙어 있죠. 저희 녹화 기준상으로는. 그래서 스페인 언론들의 이야기 들으면은 바이아카노전에는 빠지고 네. 이 경기는 이냐키 페냐가 나오고 포르투전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 그 포르투전이 정말 슈테겐 골키퍼가 필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초점은 포르투전에서 테오 슈테겐이 뛸 수 있느냐 없느냐 쪽으로 지금 맞춰져 가는 분위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셀로나는 가비의 공백에 대해서는 일단 프랭키 도용이 부산에서 돌아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프랭키 도용을 주말 경기부터 쓸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프랭키 도용, 긴도안, 페드리로 1차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미드피더 라인에서 조금 더 공격 쪽을 신경 쓴다면 페르민
네. 조금 더 수비 쪽을 생각한다면 로메오 네. 그런 카드를 쓸 수가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B팀에 있는 선수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우나이 에르난데스라든가 알렉스 가리도 같은 선수들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는 언론 쪽에서는 1월에 선수를 영입해야 되는 건 아니냐. 그러니까 로세소라든가 파비안 루이스 아마 임대 영입 얘기일 겁니다. 네. 이 선수들 영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가비가 없는 건 분명히 마이너스 요소죠. 일단 12월, 1월 요 정도 가까운 미래를 봤을 때 바르셀로나 버틸 수 있다, 없다? 저는 위험하다. 그 전 경기력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로나,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그 전 경기력과 결과를 가져오는 모습이 있었어요. 네. 바르셀로나는 경기력 자체가 사실은 올라왔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네. 이기는 경기도 답답한 상황이 좀 더 많았죠. 네. 다른 팀들보다. 물론 이제 프랭키 도용이 돌아왔을 때 빌드업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이 시즌 초반에 대량 득점했었던 경기력이 다시 보여져 줄지 그거는 봐야 되겠지만 이 경기력으로 포르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로나를 만난다? 이거 장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네. 그렇다고 해서 송 의원님께서 지금 못 버틴다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요거는 그러니까 아슬아슬한 네. 간당간당한 선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왜 그러냐면 포르투,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지로나를 다 홈에서 만나요. 네, 그거는 바르셀로나에게는 굉장히 큰 이점이 되네요. 물론 네. 올 시즌 엘 클라시코를 홈에서 패배하긴 했지만 그렇죠. 네. 그 패배 외에 홈에서 바르셀로나는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주니까 제가 보기에는 홈에서 만나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이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그러면 아틀레티코 팬들은 동의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경기력이 올라와야 돼요 바르셀로나. 지금 뭐 차비 감독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난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차비 감독이 선수들의 위치라든가 포지셔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공격 쪽에서 패턴 플레이라든가 세부 전술이 거의 보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수에게 맡기는 것 같거든요. 물론 안첼로티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선수에게 공격 쪽에서는 너무 다양한 세부적인 전술을 주는 게 창의성을 없앨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움직이게 두는 게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첼로티 감독이 하기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지도 철학들이 존재하는데 네. 안첼로티 감독 지금 소개해 주신 그 문구가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지도 철학 가운데 하나예요, 사실. 네.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볼을 잡고 끌고는 들어가는데 예전보다 볼이 없는 상태에서 뒷공간 들어가는 선수들의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세밀하게 바르셀로나는 지금 상태에서는 지도를 해줄 필요도 있는 팀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차비는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 바르셀로나 지금 보면은 가만히 보면 이거 크로스에 의한 팀인가? 좌우에서 크로스 올리고 레반도프스키가 어떻게 해서든 머리로서 넣고자 노력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레반도프스키가 헤더로서 골 맛도 보긴 봤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바르셀로나는 세부 전술 짜면서 조금 더 짜임새를 높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한 이 팀들 중에서 가장 플랜 A가 약하다고 느껴지는 게 바르셀로나인 거예요. 네, 그 차비 감독이 선수 시절에는 전 세계 그 누구보다 짜임새 있는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럼요. 네, 그 누구보다 세부적인 선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도자로서는 마음대로 안 되나 봐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니? 나 참. 자, 그럼 그 다음에 저는 사실은 그 지로나도 물론 좋은 건 사실인데 저는 왠지 이 지금 4등에 있는 이 팀이 제일 좋아 보이는 느낌을 갖고 있어요. 제가 뭐 아틀레티코를 뭐 호의적으로 꼭 보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승점은 조금 떨어져 있을지언정 뭔가 올 시즌은 뭔가 큰 일을 좀 할 수 있나? 그런 약간 분위기를 주는 팀이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제 헤이닐드 선수와 데파이 선수의 복귀는 거의 곧 이루어질 것 같고요. 거의 뭐 이제 요번 경기 아니면 뭐 다음 경기 안으로 다 요 두 선수는 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토마 르마 선수도 12월 초 정도 지나면은 뛸 수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다른 추가 부상자만 없으면 아틀레티코는 지금 부상자도 없는 상태에 곧 돌입할 확률이 꽤 높아요. 네. 물론 이게 그러면은 이번 A 매치 네. 기간에 로드리고 데폴이 근육이 좀 안 좋고 그리고 찰라르 세인즈 같은 경우에도 치골이 좀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데폴 같은 선수는 어차피 또 멀리 다녀왔기 때문에 사실 온 직후는 좀 쉬어야 돼요. 네. 사실은. 네. 그 로드리고 리켈메 같은 경우에도 약간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큰 부상들은 아니니까. 네.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지난 시즌
후반기 들어오면서부터 굉장히 팀의 짜임새가 올라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까지 시메오네 감독이 수동적인 전술이라면 능동적인 전술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라리가 같은 장기 레이스에서는 수동적인 팀보다는 능동적인 팀들이 약팀 사냥을 잘하면서 승점을 더 많이 획득하거든요. 네.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올 시즌에 발렌시아라든가 라스팔마스에게 이격을 당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그 정도는 근데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도 그 정도는 당하기 때문에 예, 사실 그렇게 저는 큰 문제 같진 않고 아틀레티코가 어쨌든 올 시즌에는 뭔가 중요한 경기에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팀이 지금 돼 있다. 예, 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무승부가 조금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 반면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레알이나 바르셀로나보다는 약팀에게 이걸 왜 잡혀? 이러면서 한 번 잡히더라도 무승부 횟수가 더 적을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질 땐 지더라도 확실하게 승점 3점을 가져오는 폭격할 땐 폭격한다. 네.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마드리드 더비에서 이미 승리를 거뒀지만 네. 바르셀로나라든가 뭐 마드리드 더비라든가 지로나를 상대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강팀의 매우 강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제가 생각해도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예요. 다만 세비야전이 연기가 됐거든요. 네. 그게 사실은 좋을 건지 나쁠 건지 저는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뭐 스페르코파까지 이제 치러야 되니까 경기 일정을 봤을 때는 점점 좀 빡빡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느슨해지잖아요. 챔피언스리그의 성적에 따라서. 그런데 빡빡해질 때 세비야를 만나면 경기 일정에서의 부담감이 좀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세비야가 물론 지금 팀에 문제가 좀 있는 팀이긴 하지만 그 한창 안 좋았을 때 맞아요. 이미 붙는 게 아틀레티코 입장에서는 좀 더 나았을 거예요. 네, 4라운드에 붙었으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쉽게 승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세비야가 연패였거든. 네. 그리고 반면에 이제 또 약간 후에 붙으면 세비야는 언제 또 어떻게 좀 아주 도깨비 같은 기질을 발휘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아틀레티코에게 그 연기된 일정은 저도 좀 부정적인 쪽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제가 지로나보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A매치 후유증을 좀 겪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각국 대표팀으로 갔다 돌아온 선수들이 너무 많죠. 이제 그리스만 같은 선수는 연령도 좀 있고. 네. 거기다가 남미 갔다 온 선수도 적지 않기 때문에. 아틀레티코는 또 남미 선수 의존도가 좀 있는 팀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수들의 체력적인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 그 점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이제 그게 또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또 이제 마찬가지 평균치로 또 회귀를 할 거고요. 네. 아틀레티코의 일단 뭐 12월, 1월 행보를 예측을 하셨을 때 요거는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아틀레티코가 2달 내로 1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못 간다 1위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1월까지 경기 일정 봤을 때 바르셀로나 한번 만나요. 네, 어디 한번 그런데 일정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느끼기에는 뭐 마요르카, 페노르트, 바르셀로나, 알메리아 전까지는 그래 바르셀로나전에서 고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라치오, 빌바오, 헤타페, 세비야, 지로나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뭐 빌바오, 헤타페, 세비야 이런 팀들이 좀 빌바오는 제외하고 다른 팀들이 성적이 안 좋다 할지라도 이 팀들은 네, 까다롭죠. 팀들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부상 선수가 나온다거나 한번 삐끗하거나 이런 경우가 또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다가 1위 지로나하고 좀 아틀레티코하고 승점 차가 6점 차거든요. 네. 그 점을 봤을 때는 경기 일정과 승점 차를 생각했을 땐 경기력은 좋지만 1위를 탈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뭐 12월 지나서 1월 되면 스페르코파가 시작합니다. 맞죠. 그럼 또 스페르코파에 다들 또 에너지를 쏟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면 또 스페르코파가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럼 1월까지 1위 고지를 밟는 것까지는 좀 안 될 것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선다형 질문 말고 근데 아틀레티코가 조금씩 더 올라갈 거라고 봐요. 위쪽으로 갈 수는 있다고 네. 생각을 하시죠? 저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사실 우승 경쟁을 할 때 문제점이 확실한 해결사가 있느냐? 예전에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시메오네 감독이 오고 나서 라리가 우승했을 때는 그때마다 확실한 해결사가 있었어요. 최근 우승했을 때는 루이스 수아레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확실한 해결사가 있느냐 이렇게 한번 봤을 때 그리즈만과 모라타가 올 시즌은 골을 굉장히 잘 넣어주거든요. 네, 그것도 흥미로운 게 시즌 아주 초반을 보면 시메오네 감독이 그리스만, 데파이로
파트너를 생각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데파이 선수가 워낙에 부상이 잦아서 결국은 이제 모라타가 등장을 했는데 모라타 선수가 뭐 이걸 잘해주죠. 그 나이에 일취월장이라고 해야 되는지 그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올 시즌에 모라타라면은 자신이 갖고 있는 툴을 확실히 다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원래 체격 조건 좋은데 발도 빠르지 그리고 발밑 기술도 그렇게 나쁜 선수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갖고 있는 툴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 옵사이드 자주 걸리는 거 그리고 결정력이 가끔씩 이제 팬들에게 그 탄식과 이제 놀라움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결정력이 안 좋은 상황이 있다는 거 이제 그런 게 단점인데 올 시즌은 그런 단점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즈만도 도움보다는 골이 월등히 많고요. 모라타도 이 정도 골 수면 당연히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리스만 선수도 지금 골 많은 거죠. 네. 그 가운데서 두 선수가 좀 침묵할 것 같은 경기에서는 앙헬 꼬라야가 터지거나 그리고 이제 데파이가 돌아오니까. 네. 다른 선수들이 또 터지고 있고 거기다 미드필더 라인에 사울 리게스가 부활을 했고 정말 희소식이 많은 팀이에요. 측면에 로드리고 리케메, 사무엘 리노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고요. 네, 리누 선수 아주 다시 잘 이제 돌려왔고 여기에 사실은 또 알토란 영입들도 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선수층도 좋아졌고. 네. 이 수비 쪽의 영입을 통해서 수비 쪽에 부상이 잦다는 문제가 있었던 것도 해결을 했고 인대 복귀한 선수들로 측면을 보강을 했고 공격수들은 터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힘을 발휘할 것 같아요, 올 시즌은. 네, 다만 1월까지 1위 등극은 조금 무리가 있을지 네. 모른다라는 송영주 위원의 말씀이고 뭐 저 1, 2, 3, 4등 팀은 대부분 얘기했는데 혹시 뭐 한두 팀 더 추가하실 팀 없나요? 저는 베티스는 점점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키르 선수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네, 얼마 전부터. 네, 그리고 이스코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베티스는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베티스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최근 가장 일단 눈에 들어오는 큰 문제가 클라우디오 브라보 선수가 지금 네.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1월 중순 정도 돼야 돌아오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후이 실바 골키퍼도 부상 네.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 골키퍼 문제가 아주 그 굉장히 당면한 지금 과제가 됐고 여기에 이제 마르크 바르트라 유수프 사발리 선수도 연말쯤 돼야 돌아오니까 사실상 1월 아래는 못 뛴다. 그러니까 1월이 돼야 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페키르 선수가 돌아온 거는 반갑지만 약간 베티스도 선수층에 지금 문제가 특히 이제 수비 라인과 골키퍼 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보르아 이글레시아스 선수는 올 시즌 너무 안 터져요. 근데 윌리안 주제가 터지고 네, 있잖아요. 조세 선수가 해서 그래도 네. 좀 위안이 되기는 하지만 원래 이제 베티스는 뭐 한 경기 보르아가 나가면 한 경기 조세가 나가고 이게 약간 이른바 그 야구의 플래툰 시스템처럼 좀 나눠 뛰는 팀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올 시즌은 폼이 좀 망가져 있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변수 아닐까요?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물론 그래요? 보르아 이글레시아스가 최근 3시즌 정도는 베티스의 해결사였어요. 그러니까 주세보다는 오히려 좀 더 위에 있었죠. 네, 근데 그리고- 올 시즌은 완전히 바뀌었죠. 네. 이제. 지난 여름에 윌리안 주제 팔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윌리안 주제가 나와서 결국 이제 윌리안 주제가 지금 제 역할을 하고 있고 공격 쪽의 고민은 제가 생각하기에 고민은 나빌 페키르와 이스코의 공존이에요. 근데 일단 보니까 최근에 제가 유로파 리그도 보고 그랬어요. 또 페키르 선수 나온다 그러니까 또 관심이 가서 근데 나오자마자 페널티 실축을 그러니까 페키르에게 일부러 골 넣으라고 베티스가 줬는데 그걸 페키르 선수가 이제 실축하는 장면도 있기는 했는데 근데 이스코 선수를 중앙에 쓰고 페키르 선수는 약간 측면에 측면에 쓰고 세우죠. 하는 그런 정도로 공존을 시키려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이스코하고 나빌 페키르 이 공존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는 한쪽 측면에 아요세 페레스를 배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전에 후안미를 썼듯이 그러니까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라인을 끌고 나왔을 때 이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윙포워드 성향이 있는 선수가 그러니까 득점형 윙어죠. 네. 득점형 윙어.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골을 넣게끔 그래서 네, 윌리안 네. 주제하고 아요세 페레스가 올 시즌에 골수가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면은 아요세 페레스가 이쪽에 있다면 중앙 성향의 선수란 말이에요. 근데 나빌 페키르 측면에 세우면 이 선수도 당연히 중앙 성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이게 밸런스가 맞느냐? 한쪽 측면에 조금 더
스피드가 있고 직선적으로 뛰는 선수를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pellegrini 감독이 생각을 해야 되고 수비 쪽은 부상 문제가 있어요. 특히 골키퍼는 부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베티스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부상 선수들이 돌아오고 이러면 후반기 성적이 점차적으로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선수단의 퀄리티를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네, 거의 다 pellegrini 감독의 지도력도 믿고요. 그리고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워낙에 이제 좋은 성적을 내고 있고 네, 윌리엄스 브라더스, 오이안 산스, 네. 여기 또 구르제타 선수. 네. 네. 그러니까 구르제타가 최전방을 책임지면서 이냐키를 측면에 세울 수 있는 게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빌바오 같은 경우에도 성적을 낼 것 같은데 소시에다드는 점차적으로 떨어질 것 같아요. 진짜요? 네. 저는 챔피언스리그 소시에다드 경기 안 보셨어요? 소시에다드 경기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 조에서도 제일 잘하는데 소시에다드. 근데 소시에다드가 오야르사발이 해결사 역할을 최근에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오야르사발 선수가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부상은 부상인데 아주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다. 12월 중순 이전에는 돌아올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시에다드는 쿠보를 이용하는 공격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뭔가 대응책을 찾지 않을까. 네, 그러면서 이제 쿠보 선수의 폭발성도 조금씩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경기력에 비해서 결과를 못 갖고 오는 경기가 좀 더 늘지 않을까. 안드레 실바가 계속해서 제 역할을 못 하잖아요. 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게감 있는 골잡이가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그 점이 좀 아쉽다. 네, 그러니까 주도를 하고 아주 좋은 전술적으로는 아주 좋은 경기, 긍정적인 경기를 하지만 원하는 만큼 득점을 터뜨리지 못하면 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 이마뉴엘 알가시엘 감독이 지붕 잡고 나서 지금의 소시에다드를 만들었고 지금 소시에다드는 매우 매우 강합니다만 제가 몇 시즌 소시에다드를 본 결과 약간 전반기에 비해서 후반기에 힘이 떨어지는 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틀레틱 빌바오나 베티스가 소시에다드를 추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소시에다드가 그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추월할 수 있다잖아요. 현 경기력은 저는 세 팀 중에 무조건 소시에다드. 네. 현 경기력은? 경기력은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반기 들어서 힘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네. 이게 뭐 1월 안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후반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소시에다드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송영주 위원의 예측은 소시에다드 앞으로 좀 어려워질 수 있고 그 사이를 아틀레틱 빌바오나 베티스가 비집고 들어갈 수가 있다. 네, 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올 시즌 라리가 현재의 부상자 상황 그리고 각 팀들의 상황, 우승 경쟁 구도 여기에 이제 한 5, 6위권 또 구도까지도 송영주 해설위원의 아주 알토란 같은 설명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원투펀치 축구박스 송영주 위원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다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해봐요. 재밌게. 그렇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